천사 같은 마음이 있어도 멘탈이 나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은 순진해 보이는 티만 나도요, 악랄한 인간들이 모여서 골수에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찌들어서요, 옹졸한 사람,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가 목에 가시가 걸려서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는 동물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근데 가시를 빼려면 사자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다들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학이 나타나서는요, 나는 부리가 길어서 가시를 잘 빼낼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하고 진짜로 가시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학이 사자한테 이제 상을 주십시오 했더니 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입에 들어온 너를 먹지 않고 살려줬으니 이게 바로 상이다 라고 했답니다. 도움을 줘도요, 적반하장으로 가르침을 주고 무시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찜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멘탈과 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도와줘 놓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을 잘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강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는 겁니다. 현재에 안 살면 무슨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사는 사람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로 옛날 그 시절에 멈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엄청 잘 나갔어. 지금 국회의원 누구 알지? 걔 나랑 동창이야. 이게 바로 과거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강한 사람은 이런 소리 안 해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일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 아실 거예요. 멘탈 강한 사람 누구냐 하면 꼭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분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근데 대답이 좀 남달라요. 나는 과거에 너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똑같이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안 간다는 겁니다. 이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찌질한 역사 또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혹은 이런 것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갈림길이 시작돼요. 거기 매몰돼서 바꿀 수도 없는 과거에 살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재에 살지가 강한 멘탈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점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건요, 누가 강제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선택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그때 자신을 책망하고 비방을 하면 그건 후회입니다. 반면 그때 한 잘못을요, 내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착오로 삼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 더 나은 현재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요, 행동 또한 달라집니다. 선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요, 어디 잘 보이려고 나중에 불리해지면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한번 도움을 주면 계속 그때를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과거에 도와줬어. 내가 저 친구 옛날에 구제해줬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뿌듯한 감정을 상기시킵니다. 여기까지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사람이란 게요, 결코 선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떠올리다 보면 다른 생각도 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좀 어려울 때 더 강해져요. 이렇게요. 저놈은 내가 도와줬는데 고맙다 소리 한 번을 안 하네. 저 친구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여. 도와주지 말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하면서 살면요, 거기에는 후회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걸, 이건 하지 말걸, 이런 후회는요, 결국은요, 내가 한 일들에 다르게 해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요, 설렁설렁했어요. 그러면 좀 빡세게 달려볼 걸 하게 되죠. 근데요, 그냥 정신 나갈 정도로 체력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더라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도와주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상대만을 위해서 도와주면요, 거기에는 후회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선행에 있어서 최선이란 건요, 많이 주고 오래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기준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착한 척을 하고 싶은 사람과 실제로 착한 사람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무슨 척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외부에서 오는 평판을 좋게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많으면 선행을 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착한 척, 선한 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진짜들은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매일같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점점 강인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다면요, 대부분은요 이순신 장군을 꼽을 겁니다. 난중일기의 기록을 보면요, 전장의 묘사, 국가적 위기, 가족의 안위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요, 모두 날씨에 대한 정보, 바다의 상태에 대한 분석이 함께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장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날에도 본인의 임무를 잊지 않고 철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사년 5월 6일 기록에 보면요, 조카와 친척 신씨가 놀러온 등 사소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요, 기상 정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전쟁을 할 때 부하들이 볼 때만 지휘관이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자신의 본문과 기준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이렇듯 분명한 자신의 주관을 가진 사람은요, 겉으로도 보이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남 탓, 환경 탓이 없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상대한 일본 수군 함선 수가 133척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12척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걸 상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압도적인 수적 열세도 핑곗거리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찾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놀라운 강인함입니다. 뭔가를 탓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다가온 불행이나 불쾌감, 상황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다라고 정해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요,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요, 직접적인 피해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요,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요, 친구 스마트폰을 잠깐 빌렸어요. 근데 잘못 떨어뜨려서 액정이 부셔진 겁니다. 남 탓이 몸에 밴 사람은요, 야, 너가 액정 보호 필름을 안 장착하니까 이렇게 깨져버리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요, 깨트리면 미안하다, 내가 부주의했다 하겠죠. 애초에 배터리도 잘 충전해 다녀서요, 빌렸을 일도 적을 겁니다. 만일 실제로 선행을 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주해본 경험이 있다면요, 이런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는 도움의 정도와 관계가 없이 어떤 사람은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휙 사라져버리거나 쭈뼛거리다가 이거 너가 원래 해야 했던 일이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때 자신의 정확한 신념을 기준으로 도와준 사람은요, 크게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받은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고 베푼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어나간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기부하고 사라지거나 내 몸을 대신 희생해서 사람들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분들을 보세요. 대가만 바란다면 이런 일은 못할 겁니다. 강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는 건요, 우월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뭐 조금은 있겠지만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따라오는 특징이 있는데, 남에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시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할 것을 하고요, 설령 조롱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요, 그게 동요하지 않고 칭찬하고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도 오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강력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5년, 10년 후에 보면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실력과 내공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선함을 발휘하면서 강인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감정 변화의 폭이 적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행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평상시에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게 주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착한 일 한번 하고요, 나머지 일주일은 주변에 짜증 부리고 곤란한 일을 막 만들고 다녀요. 만일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주변에 좋을 겁니다. 특히 너는 선한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말 듣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도 세우지 못할 봉사의 정점, 베풀매 끝을 달리는 분이 아니라요, 평소 주변에 좋은 기운,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요, 감정의 상태입니다. 만일 조금만 당황스러워도 짜증과 화를 내고요, 풀숲에서 바람소리만 부스럭하고 걸려도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런 분은 안타깝지만 도움의 현장도 좀 지혜롭게 골라서 다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나 선행이나 이런 걸요, 대외적으로 할 경우에는요, 청소해줘서 깨끗해지고 무거운 거 정리해주고, 물론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돕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희망이나 용기를 주는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요,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은 그걸 몸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요, 누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했는데 마침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잡으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데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망치는 거 아니야? 혹은 잡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몸이 조금 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은 강인함과 세트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강인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은요, 나 오늘부터 감정 강해져야지, 기분이 요동치지 않아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호르몬 밸런스와 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요, 바로 보실 수 있게 관련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선하고 나약한 게 아니라 선하면서도 강인한 사람은요, 현재에 삽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를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상황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해도요, 받아들이고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둘째로, 자기 기준이 철저합니다. 외부의 평판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에 동요를 하지 않고요, 두려움도 적습니다. 셋째로는 감정 변화의 폭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할 일을 못하거나 반대로 기분대로 행동해서 실수하는 일이 적고요, 마음이 강인해서 주변에 자동으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강인함을 키우고 싶은 분에게는 관련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선한 면과 강인한 것은요, 각자 타고난 천성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의미 있는 것이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만 강해지기 위해서, 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준 분이라면 자신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시길 응원드리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